오늘도 여행을 떠나는 일레이나. 일레이나는 꽃밭을 지나다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나그네인 일레이나에게 꽃다발을 주며 누구든 상관없이 전해달라고 합니다. 일레이나는 아름다운 꽃밭을 알리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죠. 그렇게 이동하던 중 경비병이 다급하게 붙잡습니다. 그는 강하게 집착하는 듯 보이는데 그의 선배가 와서 상황을 정리해줍니다. 젊은 경비병은 여동생이 행방불명된 후로 예민한 태도였죠. 선배 경비병은 굉장히 정중한 태도로 꽃다발을 처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꽃엔 인간의 마음을 미치게 하는 마력이 있어 매료된 인간은 꽃이 있는 곳으로 유도당해 양분이 된다고 합니다. 일레이나는 마녀라 무해했었지만 마법을 다루지 못하는 인간에겐 치명적이었기에 결국 꽃을 건네줍니다. 그렇게 꽃은 불태워집니다. 숙소로 향한 일레이나는 그곳에서 일기를 쓰며 어릴 적 니케의 모험담에서 본 기묘한 식물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식물이었어야 할 것이 돌연변이에 의해 자아를 손에 넣어 마력을 빨아들이려 날뛰는 식물에 대한 내용이었죠. 다음날 일레이나는 확인하고픈 것이 있었기에 다시 꽃밭으로 향합니다. 어제의 젊은 경비병은 이미 꽃에 잠식당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경비병은 꽃에 양분이 되고 일레이나는 물러납니다. 일레이나가 떠나고 사람들이 꽃다발을 안고 어딘가로 향하는 장면으로 A파트가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꽃밭에 가는 것이고 일레이나와 마찬가지로 돌연변이 식물이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탁해 꽃을 전파시켰기 때문이죠. 이 장면에서의 여인은 경비병의 여동생이 맞지만 여동생이 아닙니다. 돌연변이 식물에 의해 여동생은 이미 양분으로 먹혀 식물의 자아가 조종하고 있는 것이며 식물이기 때문에 일어서지 못했던 것이죠. 미약한 복선도 들어있었는데 여인은 떠나는 마녀를 보고 다녀오세요라고 합니다. 누군가 꽃을 들고 다시 꽃밭으로 올 걸 알기에 일레이나가 아닌 꽃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음은 병 속의 행복 에피소드가 이어집니다. 또다시 떠도는 일레이나는 들판에 서 있는 한 소년 에밀과 만나게 됩니다. 에밀은 좋아하는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사람이나 동물들의 행복을 마력으로 바꿔서 병 안에 담고 있었습니다. 일레이나는 에밀의 마음에 감탄하며 옛날에 읽은 책의 내용이 떠오르게 되죠. 병으로 밖에 나가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 남편이 아름다운 풍경을 마법으로 복제해 아내에게 보여준다는 내용이었고 에밀의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오래전 일이라 일레이나도 기억이 나질 않았죠. 일레이나는 촌장의 아들인 에밀의 집에서 점심을 먹게 됩니다. 에밀의 제멋대로인 부분이 돋보이는데 배가 고프지 않은 일레이나에게 적게 담아준다고 하며 집으로 초대하고 일레이나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니노는 동쪽 나라에서 촌장이 주워온 아이였고 촌장이 잘 대해준다는 말과 반대되게 그를 무서워하는 듯 했습니다. 요리가 준비되는 사이 촌장이 나오고 얼마 안가 음식이 나옵니다. 에밀은 분명 적게 담아준다고 했는데 많은 양을 주었죠. 겨우 다 먹은 일레이나는 촌장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촌장은 니노를 거둔 게 아니라 집을 나간 아내를 대신해 노예로 산 거였죠. 촌장은 에밀에게 니노가 노예라고 말을 했는데도 에밀은 니노를 소개할 때 촌장이 주워온 아이라고 소개했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성격이 나타납니다. 니노는 식기를 정리하던 중 주전자를 깨트리는데 촌장은 손부터 나가고 니노는 머리부터 막는 게 평소 행실이 어떤지 보여집니다. 일레이나는 마법을 사용해 떨어뜨리기 전으로 되돌려서 상황을 정리하죠.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에밀은 병 속의 행복을 니노에게 전하게 됩니다. 병을 열자 많은 사람들의 행복이 비춰지는데 니노는 그것을 보고 눈물을 쏟게 됩니다. 일레이나가 떠나는 순간에도 니노는 말이 없었고 일레이나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자 옛날에 읽었던 책의 결말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풍경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아내를 도리어 절망시켰고 죽음을 결심한 마음이 나타나듯 칼이 비춰지죠. 남을 위해 한 일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다는 교훈이 들어있는 책이었죠. あれからニノさんがどうなったかは私は知りません。いえ、知りたくもありません。 니노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보았으니 큰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에밀에 비해 니노의 그림자는 옅은데 이것이 삶에 대한 의욕을 잃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니노의 일을 열린 결말인 채로 내버려두고 싶어하는 일레이나입니다. 꽃밭에서도 물러나며 그대로 떠났는데 그 뒤로 꽃밭은 어떻게 되는지 니노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레이나는 니케의 모험담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2화 리뷰에서도 말했듯이 일레이나는 나그네라는 입장으로 어딘가 또는 누군가에게 오래 머물 일은 없고 마음마저도 오래 담아둘 일은 없습니다. 그야 그럴 게 떠도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방황해야 할 모험의 정신이 사사로운 감정에 묶여있게 되면 니케의 모험담을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방식이 매몰차 보일 수는 있어도 일레이나에겐 인생의 목표이며 그녀를 구성하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왔지만 일관된 일레이나의 태도가 보여졌죠. 이번 화를 보면 일레이나는 모험담 기록을 위한 관찰자 시점으로 있기를 원하며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관찰자 입장을 유지하며 모르는 것들을 알아가는 모험일지 작성 애니인지 아니면 나중에 어떤 계기로 인해
모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될지는 일레이나의 발걸음을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3화는 앞선 1, 2화와 사뭇 다른 분위기였는데 오히려 암울한 이야기도 섞어줘서 좋았습니다. 모험을 다니면서 좋은 경험만 할 수는 없고 일레이나도 이를 알고 행동하고 있었죠. 마녀의 여행이 열린 결말이란 걸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열린 결말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할 화제를 던져주죠. 병 속의 행복 에피소드에선 니노가 어떻게 되었을지가 던져진 화제입니다. 마녀의 여행은 결말뿐만 아니라 등장인물 관계에도 여러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남매의 관계, 그리고 니노와 촌장의 관계입니다. 경비병은 이때까지만 해도 일레이나와 대화할 정도의 정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멀쩡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게 어디까지 잠식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경비병이 원래 어떤 인물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경비병이 그렇게 여동생을 찾아 헤맸던 이유는 남매 간의 우애 혹은 그것을 넘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마녀의 여행은 이렇게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스토리가 진행되다 보니 행동 이유도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니노와 촌장의 관계입니다. 에밀은 촌장이 고아인 니노를 거둬들였다고 말합니다. 얼마 안가 촌장이 니노를 노예로 샀다고 말해서 그렇게 수긍하게 되죠. 하지만 니노는 일반적인 가사만 돕는 노예가 아닌 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니노의 불행감은 배가 되죠. 정보가 없었던 남매 관계와 달리 촌장과 니노의 수상한 행동이 보여졌습니다. 니노는 방에서 나오는데 상의 앞부분이 풀어헤쳐져 있고 허리 부분을 조이면서 나옵니다. 그 모습이 보여지자 당황하고 뒤를 돌려 앞부분을 다시 조입니다. 여기까진 니노의 방에서 이제 막 일하려고 옷을 입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촌장이 이 방에서 나오기 전까진 말이죠. 다음 장면에선 촌장을 무서워하는 모습에다 촌장이 어디 있냐는 말에 당황하며 말끝을 흐립니다. 서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니노와 촌장이 나온 이 방은 서재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촌장은 소녀인 일레이나의 몸을 훑어보는 장면도 있었고 니노를 폭력으로 겁주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인물들의 관계 또한 다양한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인물들의 관계가 어떤 건지 에피소드 마지막 장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지는 자신이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이 해답이며 그렇게 생각할 요소를 주는 마녀의 여행의 장점이 담겨 있습니다. 이상으로 3화 리뷰를 마치며 저는 김퍼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